자, 이번엔 저희 돌직구에서 새로 선보인 코너입니다. 돌직구 강력반 시간입니다.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죠. 인천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긴급 회항했습니다. 검은 연기가 치솟아서 승객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. 어떻게 된 일인지 김동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인천공항 상공에서 포착된 비행기 모습입니다. 날개 아래 엔진 쪽에서 연기가 나는 게 보입니다. 승객 263명을 태운 인천발 일본 나리타행 아시아나항공기 엔진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한 건 이륙 10분 만이었습니다. 앞쪽에서 뭐가 빵 하는 소리가 들리고 어떤 여성분이 소리를 막 지르시더라고요. 객실에서도 엔진에서 나는 연기를 볼 수 있었고 연기가 나는 곳을 알려달라는 기내 방송도 나왔습니다. 지금 위에 캐비넷이나 아니면 외부에 연기 나는 데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비행기는 서해상공을 3바퀴 정도 돈 뒤 1시간 만에 인천공항에 다시 착륙했습니다. 화재에 대비해 소방차들이 긴급 출동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. 회항한 비행기는 에어버스 A330 300기종으로 운행한 지 11년 8개월 됐습니다. 아시아나항공은 승객들에겐 대체항공편을 제공했고 조류 충돌이나 엔진 이상 가능성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.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. 강력한 사건의 단서를 추적하는 돌직구 강력반입니다. 오늘도 강력한 남자 배상훈 반장님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배상훈입니다.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첫 번째 강력 사건 단서부터 보실까요? 오늘의 첫 단서는 이겁니다. 이란 국기인데 육상 선수들의 사진도 보입니다. 요즘 이란이 한창 전쟁 중인데 어떤 사건일까요? 함께 보시죠. 이란 국가대표가 성폭행을 했다라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피해 여성은 이란 육상 국가대표 선수 등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. 자, 육상 선수를 위해서, 육상 대회를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란 선수 2명과 코치 1명이 체포됐고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하는데요. 사건 당일 밤 경찰은 CCTV를 분석했습니다. 현장에 이란 선수 1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추가 확인됐는데 체포 후에 이 선수는 석방됐고 불구속 송치가 됐다고 합니다. 자, 아니 배 반장님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? 이란 국가대표가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게 맞습니까? 그러니까요.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는 특수강간인 것 같습니다. 네. 이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강간을 저질렀기 때문에 특수강간죄가 되는 건데 네. 문제는 3명은 구속이 됐는데 1명은 불구속 상태라는 거예요. 사실 근데 그 확인은 CCTV 확인을 했을 때는 분명히 확인했을 텐데 왜 한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느냐. 근데 이것을 알게 된 것도 나중에 검찰 단계에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이 그 피해를 당할 때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. 왜냐하면 실제로 그 험한 일을 당할 때 알 수 있겠습니까? 나중에 근데 경찰서로 확인해 보니까 3명이 아니라 4명이었던 거예요. 네. 그래서 확인을 해갖고 수사가 진행돼서 송치를 했는데 그걸 안 알려준 거죠. 말하자면 피해자 쪽이 안 알려주니까 실제로는 그 불구속 상태에 있던 사람이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국내에 있으니까. 이런 문제, 즉 말하자면 피해자의 사건 접근권이라고 할까요? 이런 부분이 아직 좀 부실한 부분이 지금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. 아니 이거 굉장히 끔찍한 사건인데 이란 선수들 남성들 수명에게 한국인 여성이 지금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예. 정말 끔찍한 사건이고요. 강하게 좀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 이란 선수들은 정말 한심하고 나쁜 사람들입니다. 그렇죠. 지금 자국이 지금 그런 전쟁을 당하고 있는데 아시아 선수권 대회 육상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온 것 같은데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요? 이거 그냥 놔둬서 안 될 것 같은데요? 그렇죠.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 네. 더 필요한 거는 지금 불구속 상태에 있는 성폭행범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네. 그럼 반드시 구속 상태로 넘어져야 될 텐데 검찰이 아직 그 상황에서는 지금 뭐 선택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구속돼야 될 거고 피해자분은 지금 밖에도 못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 한 사람이 한 범인이 도로댕기고 있잖아요. 예. 물론 출국을 막아놓고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정신과에서 상담받는 상태고 이거 빨리 잡아드려야죠. 그렇죠. 두려움인데 그래서 지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놓쳤을까? 분명히 범인은 4명은 잡았는데 왜 하나만 그러니까 구속이 안 됐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갑니다. 아니 이란 코치도 지금 구속됐는데 정말 이 나쁜 사람들입니다. 아니 코치면 선수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못하게 다그치거나 막아야지 코치가 망을 봤어요? 그러니까요.
이게 특수폭행, 특수성폭행 같은 경우는 각각에 나눠져 있는 어떤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사실 이것은 그냥 초범이거나 그런 거는 훨씬 넘어섰다고 보는 게 맞겠죠. 네. 그러니까 상당히 계획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, 그럼 여죄 여부라든가, 사실 그 국내에 들어간 지 꽤 되는데 여죄 여부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어떤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첫 번째 사건의 단서 풀어봤습니다. 이번에 두 번째 사건의 단서를 상업화해서 만나보시죠. 단서는 바로 이겁니다. 자, CCTV 영상인데요. 수상한 남성이 차량에 접근하고 있죠. CCTV 영상 입수됐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충남 아산의 인적드문 주택가 한 남성이 승합차로 다가서더니 조수석을 엽니다. 그 순간 차 안에 있었던 형사들이 나와서 남성을 체포합니다. 깍꿍 형사들이 있었습니다. 붙잡힌 남성은 50대 차량 터리범. 이 남성은요,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표적으로 삼아 2달간 차량 터리로 2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훔쳤습니다.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해서 사이드 미러를 펴둔 채 잠복 수사를 하다가 마침내 현장에서 검거했다라고 합니다. 너는 미끼를 문 것이요. 함께 보시죠. 형사들이 던진 미끼를 문 것이요. 배 반장님, 예. 이거 딱 경찰들이 노리고 있었던 거죠. 예, 핫스팟,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정확히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사건 수사 기록을 통해서 프로파일링을 합니다. 네. 강력반의 형사들이 미리 어느 지역의 저 범죄자가 상습 절도범이거든요. 특히 이제 차량 절도범이기 그렇군요. 때문에 거기에 있으면 올 거라는 거 분명히 알았죠. 왜냐하면 이게 예측이 되는군요. 충분합니다. 요즘 형사들 능력 최고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배 반장님 같은 분들이 다 교육한 거잖아요. 그렇죠. 저도 중앙경찰학교에서 이런 방식으로 특정한 지역을 선택해서 어떤 행동. 그러니까 저거 잡을 때도 사실은 한번 삥 돌아오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저 때는 이제 고개를 뒤에 누워 있다가 돌아올 때 올라서서 안 열 때 잡으면 안 됩니다. 네. 열 때 낚아채야죠. 야, 우리 배 반장님 대단합니다. 아니 근데 이 재밌는 게 예. 문을 열었잖아요. 그러니까 형사들이 도둑인 줄 알고 기다렸던 사람인데 물어본 거예요. 누구냐? 그러니까 도둑이 제 차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문을 닫았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당황해서 그런 건데 형사들이 있으니. 그렇죠. 만약에 문을 열기 전에 잡으면 안 됩니다. 예. 왜냐하면 그거는 그 절도 전이니까. 그래서 저것도 그 앞에 그 썬팅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것도 잘 그 상황을 맞춰야 됩니다. 네. 우리나라의 강력 형사들이 저 정도는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하는데 문제는 저 출소한 그 범죄자가 3월에 출소했는데 4월에 며칠 동안 저 짓을 하고 다닌 겁니다. 무려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네요. 무려 전과가 10범입니다. 그러니까 상습범이자 아니면 전문 전과자라고 하거든요. 네. 분명히 그 리스트에 있습니다. 그런데 저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사실은 전담반이 필요한데 좀 안타깝습니다. 전담반이 필요하다. 예. 우리 배 반장님의 도직구였습니다.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. 당황하죠. 바로 경사도 튀어 나오니까 그 당시에 누구 맞냐라고 하니까 맞다고 본인이 맞다. 그래서 바로 본거한 거죠. 순간 당황한 거죠. 뭐 도주할 생각도 못하고 자기 차인 줄 알고 열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활 자금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 거죠. 세 번째 사건의 단서 살펴보겠습니다. 강력 상황판에 세 번째 단서가 나왔죠. 그러시면 안 돼요. 고개 사진도 있는데 어떤 사건일지 함께 보시죠. CCTV 영상 입수돼 있습니다. 경기도의 한 무한 리필 샤브샤브 가게. 식사를 시작하기 전 여성이 손을 닦으며 어딘가를 흘끗 바라봅니다. 왼쪽 의자에 팔을 거치고 오른손으로는 접시 위에 채소를 한 움큼 집습니다. 순식간에 접시는 깨끗해졌는데 너무 빨라서 다시 한번 보시죠. 감쪽같이 사라집니다. 음식을 절도하던 이 손님. 사장님이 현장에서 적발했는데 몰라서 그랬다라고 답변했다라고 합니다.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식당 사장님이 올린 글입니다. 함께 보시죠. 자, 무한리필집인데 가게 사장님이 계산할 때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시냐? 모녀는 깨끗하게 먹었으니 고기 추가 쿠폰을 달라. 몰래 음식 담는 거 봤다. 사장님이 얘기합니다. 안 되는지 몰랐다. 채식주의자의 당뇨병 환자라 많이 못 먹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지난번에 별말 안 해서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라는 해명까지 했다라는 온라인에 글이 올라왔습니다. 배 반장님, 사실은 뭐 무한리필집 요즘 많은데
아무리 식사를 많이 하셔도 현장에선 되는데 가져가시는 건 안 되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저게 혹시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요. 만약에 저 모녀가 어떤 선의에 의해서 진짜로 그랬다고 하면은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을 겁니다.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좀 못 먹고 병이 있으니까 조금 이제 가져가겠습니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저분들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계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? 쿠폰까지 달라 했잖아요. 고기 쿠폰 더 달라고. 그건 너무 이거는 사실은 상식이 없는 사람이죠. 그러니까 네. 저 사람들은 어떤 뭐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. 그리고 사장님이 오죽했으면 저걸 저렇게 했겠습니까? 요즘 소송하기들 너무 힘든데 저거는 몰라서 그랬다도 변명일 것 같고요.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다 하면 양해를 구했다. 양해를 안 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이제 쿠폰까지 달렸다는 거는. 근데 요새 저런 그 사건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한리필집에서 가져간다든가.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. 이걸 처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있지만은 기준은 이겁니다. 그분들이 만약에 실제라고 하면 양해를 구한다. 그리고 만약에 나갈 때 조용히 몰래 나가고 그러거든요. 그런 분들은 좀 그렇지만 저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양해의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래도 혹시 저간에 또 숨은 사정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해명이나 입장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은 이 온라인상에 올라온 식당 사장님의 글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. 배 반장님과 함께 오늘 강력 사건 풀어봤습니다.